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자율주행이 미쳤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게 미칠 영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쫄지 마라.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주말 동안 굉장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JP모건과 시티, 이 두 메이저 은행의 이 경제학자들이요. 자, 어느 정도 올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며 내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2.5 rate cut this year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은행 다 전문가들이요. 올해 기본적으로 2.5포인트 뭡니까? 0.5포인트죠. 0.5%씩 두 번씩 기본적으로 내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핑크빛으로 해당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티그룹의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September, November입니다. 9월달, 11월달에 연준 미팅 있죠? 그때 half 포인트씩 레이 컷이 단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5, 0.5죠. 자, 벌써 그렇게 되면 두 번 연속으로 합쳤을 때에 1%가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달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core 포인트를 컷할 것이라는 거다. 자, core 포인트는 0.25죠.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1.25가 빠진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핑크빛 후반부에 보시면요. Then reduce rates by quarter point each meeting until like mid-2025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요. 매번 1월부터 해서 0.25씩 계속 그 미팅 때마다 내리게 되는데 2025년 중반까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즉 2025년 내년 여름까지 이제 매번 0.5씩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중반에 3%에서 3.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하죠. 자, 더불어서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JP모건이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JP모건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half point rate cut in September, November라고 합니다. 9월달, 11월달에 각각 0.5포인트씩 하락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core point reduction every subsequent meeting입니다. 자, 이 JP모건은 살짝 다르지만 결국 거의 다 비슷한 건데요. 이 JP모건은 9월달, 11월달에 0.5씩 이거 1%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0.5씩 계속 매번마다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결국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내년 중반쯤 되면요. 이대로 그 공격적인 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요. 3%대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3%입니다. 여차하면요. 더 빨리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벌써 이 JP모건 같이 보수적인, 시티도 보수적인데 이 보수적인 기관들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시킬 거다. 0.5를 두 번씩 공격적으로 한다. 원래 여러분 보통 이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어떤 때는 1%씩 내리기도 하거든요. 뭐 심할 경우는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9월 달부터 0.5씩 두 번을 이제 연달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내년 중반에 3%가 되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되게 웃기죠. 지금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의 소식과 함께 실업률이 딱 나와버리니까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뭔가 시장이 다 무너질 것처럼 또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매크로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본질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기준금리가 5.5에서 3%대 혹은 3.25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도 그렇고 자산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고속 성장주에는요 아주 큰 그런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금리와 직결되거든요. 자동차 자체가 사고 팔 때.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는 천군만마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 채권 금리가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제가 그 과거 지금 제가 딸 6과 계속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하기 전에는 이 영상씩 하루 2개씩 만들어 드리면서 항상 두 번째 영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이 10년물 금리를 체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체크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게 불과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죠. 그때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이 10년물 금리가 4.2, 4.3을 찍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개월 단위 차트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뚝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연준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데 특히 0.5씩 빠르게 떨어뜨린다? 내년 지금 중반 되면 3%대로 완전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년물 금리가 당연히 더 빨리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5였잖아요. 그게 최고로 올라서 지금 4.3, 4.5를 이제 전부 위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씩 차이 나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 내년 중반에 3%가 딱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이 채권금리가요.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2%면요. 테슬라에게 정말 유리한 조건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지금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 자산시장에는요. 정말 좋은 소식이 돼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10년물 금리는 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이 차트도요. 이게 10년물 금리거든요. 근데 5년 동안의 흐름을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5년짜리를 전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난 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이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한 2년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10년물 금리가 20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었냐면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금리도 낮은 데다가 이 10년물 금리도 2% 아래쪽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테슬라 주가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구가할 때죠. 20년도, 21년도, 요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금리가, 이 3%대 떨어지게 되면은, 이 10년물 금리는 2%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는 정말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테슬라 주가가 계속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쳤던 걸 보게 되면 그 2%를 넘어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쭉 올라갔을 때 22년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10년물 금리도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 주가도 이때부터 계속 하향 안정세가 아니라 하향 급락세로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안에서 여러 드라마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이 10년물 금리와 고속 성장주 테슬라는요 완전히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본질만 보고 계세요. 결국은 시간의 그 시차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이게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잖아요. 3% 내년 중반에 내려오면은 이 10년물 금리가 2%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테슬라의 전성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분위기가 시장이 우울해져 가지고 경기 침체다 이래서 공포 분위기 조성돼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찬스를 주는 거예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낮게 떨어지고 그 기준금리가 내려와서 10년물 금리가 내려지면 결국은 테슬라에겐 완전 호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투자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흐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타이틀 한번 보세요. 왜 파란색으로 하려던 거야. 자, 지금 투자자들은요. 이제 treating bad news as bad news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투자들이 나쁜 소식이 나오면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ad news를 그대로 bad news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good news를 good news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대로. 근데 보통 여러분 투자자들은 나쁜 소식은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데 좋은 소식도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bad news가 나쁜 소식이 good news고 good news가 bad news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나쁜 소식이 나오면은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빨리 나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나쁜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열광했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실업률이 막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텐데 연준은 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리니까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와줘야 우리가 박수를 치고 이게 굿뉴스다. 결국은 투자자를 위해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bad news as bad news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죠? 정말 여러분, 이 시장은요, 그냥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바뀝니다. 마치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의 마음이 그냥 갈 때처럼 그냥 바로 군대 가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바로 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버리는 그런 현상. 이게 바로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성들이 임신하고 있을 때에 뭐 아기를 베고 있을 때에 바람 피운다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간사한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갈 때와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 너무 하루아침에도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멘탈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의 투자들이나 전 세계 투자들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돈이 많이 걸려있으면 걸려있을수록 자꾸만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마나 재밌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bad news as bad news, 나쁜 소식을 나쁜 소식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에 나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였잖아요. lowest US manufacturing activity.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뚝 떨어졌죠. 23년도 11월 이후로 가장 낮아졌고 또 highest weekly unemployment claim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실업률을 4.3까지 찍어냈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동안 기다리던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리세션이 온다. 이 얘기를 또 화제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이제는 갑자기 리세션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세션은 뭐 무슨 리세션입니까? 소프트 랜딩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실업률이 4% 이상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3이 정작 나오니까 막 갑자기 화들짝 놀라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시장이 어떤지 아시겠죠? 매크로가요. 여러분들이 왜 워렌 버핏이나 투자의 대가들이 이 매크로 소식들에 대해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대, 이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금리 인하는요, 결국은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자산시장에 그게 주식시장이건 부동산시장 결국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때가 되면 이게 낮아집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돈 빌리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나 뭐 부동산이건 누구든 간에 빨리 대출을 받아가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주식시장이 좋은 거니까 요런 지금 뭐 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투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주가가 막 출렁거리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율주행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호마즈 캐딜락, 뭐, 항상 새로운, 이 FSD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과거 FSD 베타 버전, 뭐, 옛날 거부터 항상 호마즈 캐딜락이 뭐, 거의, 이 고객들 중에 가장 먼저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 중에 최근 들어서 12.5, 12.4, 자, 요런 이 소위 계속 업데이트된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그 버전을 테스트하는데요. 정말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요. 이전에는 막 20번씩 개입하고 뭐 열대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벤션. 그러니까 이 차가 머뭇거려 가지고 터치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수동으로 운전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12.4 버전도 한 번도 이 개입 없이 이전에 똑같이 갔던 이전 버전이죠. 그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길을 헤쳐나가는 걸 보게 됐죠. 자, 이번에 12.5.1.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최신 게 나왔는데 이걸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맨하탄 비치를 가는 건데, 여기 맨하탄 비치는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이 LA 지역, 제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죠. 서쪽으로 가보면 토렌스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쪽 쪽 형태 쪽인데, 자, 이 토렌스 쪽 위쪽에 보면은 바닷가 쪽에 이 맨하탄 비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가는 걸 쭉 보니까요. 가는데 길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들도 많고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대가. 근데 이 복잡하게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무드하게 헤쳐나갑니다.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죠. Zero Intervention Drive to Manhattan Beach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 과거 FSD 베타 버전은 몇 번씩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 차량도 많고 라이트턴 해야 되고 랩턴 해야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시내 주행은요, 이제 웬만한 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돌발 변수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학습할 텐데, 지금 거의 이제 웬만한 길들은요 스스로 다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밑에 여기 위에 여러분 우리가 레이더를 달고 또 라이더도 달아서 덕지덕지 달아서 느리게 가잖아요. 그 웨이모가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GM 크루즈도 마찬가지고요. 모빌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부류들은요 전부 다 레이더, 라이더 다 달아가지고 너무 느려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 장착하려면요. 어떻게 모든 차에다가 장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방식은요, 일부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그냥 로보택시, 즉 우버처럼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아예 그냥 카메라 베이스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해서 모든 자동차가 이 소프트웨어만 받게 되면 모든 자동차가 다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완전 이거는 바둑에 있어서 초등학교 바둑과 이 프로 세계에 우리나라의 그 이창호 구단이랄지 과거에 조훈영 구단이랄지 이 사람들 언급하니까 제가 옛날 사람 같아요. 이세돌 씨랄지 이런 그 사람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그런 그 궁극을 꿈꾸는 거죠. 정말 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 해주면은 그냥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호마즈 캐딜락이 이 사람이 테스트하는 거 보면 업데이트가 된 것들은요, 가장 최신 것들은 정말 손갈 게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완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중국에서 아주 exciting 뉴스가 뜨고 있어요. 자, 뭐냐? 바로 모델 Y죠. 테슬라 모델 Y가 현재 소위 캐모플라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가린 상태에서 테스팅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 모델 Y 사이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중국에서 모델 Y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중국의 국내 매체를 통해서요, 드디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하고 해서 벌써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언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stay tuned for more updates on this game-changing E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자동차 단일 내연차와 다 합치더라도 단일 개체로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모델 Y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 Y가 이제 벌써 20년도에 나왔으니까 21, 22, 23 벌써 4년 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내볼 필요가 있거든요. 모델 3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Y도 한 번쯤 업그레이드가 될 만하죠. 크게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프리미엄 차들은요, 많이 안 바꾸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BMW나 벤츠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BMW도 앞에 모양 그대로 끌고 가면서 조금씩 바뀌죠. 실내랄지 외관도 조금씩 바뀌는데, 자, 그러다가 완전히 또 10년 만에 할지 20년 만에 할지 이럴 때 완전 바꾼다든지 세대를 바꾸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서 지금 조금 바꾸고 업그레이드만 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모델 3 같은 경우도 앞부분이 정말 멋있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겁니다. 모델 Y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기대감이 있죠. 모델 Y가
분명히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기존의 모델 Y에 너무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만난다. 이 사람들은 신선하죠. 그래서 모델 Y가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그 경쟁사들과 계속 경쟁할 때 이 테슬라의 모델 Y나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좋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못 따라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외관까지 또 바꿔준다? 이건요, 당연히 불리시한 사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재미나요. 이게 이제 나온다면은 아주 또 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를 대놓고 비판하고 테슬라를 대놓고 증오하고 욕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언론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 젤롬 니크라고 하는 이 언론은 보면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거의 혐오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사이버 트럭이 앰뷸런스로 바뀌었습니다. 앰뷸런스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앰뷸런스의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앰뷸런스가 창피함 때문에 너를 죽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Instead of your injury. 네가 부상하고 다치면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이버 트럭이 창피해서 타기 싫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하찮은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써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냥 택가들이고 그냥 테슬라 혐오자들 있죠. 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여혐, 남혐, 뭐 여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들 이유 없이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해요. 여러분 남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살아도 부족해요. 우리가 좀 더 밝게 살아가도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데 왜 우리가 남을 증오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살아야 됩니까? 제발 그런 건요 그냥 그만두세요. 왜 자기 인생을 그 증오와 분노에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남이나 다른 사람 분노하고 증오하다가요 여러분들 그냥 당장 질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여러분 한평생 살 때는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아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선물 같은 이 삶을요 잘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왜 자꾸만 뭐 정치든 뭐든 자꾸 증오하고 욕하고 다 죽일 것처럼 합니까? 막상 여러분 둘이서 만나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쓸데없이 어디에 다들 함몰돼가지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죽이겠다고 덤벼들거든요. 그 정말 여러분 그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테슬라를 투자하다 보면요. 유독 테슬라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택가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면 시기 질투가 존재하고 테슬라 때문에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하는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뭐 자신이 투자하고 있거나 자신의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 다니는 회사가 GM이다, 포드면은 여러분 테슬라를 미워하겠죠. 테슬라 때문에 포드나 GM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런 이 어떤 딜레마죠.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얽히고 설켜있다 할지라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 분노나 증오는 벗어나야 돼요. 자기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언론 보세요. 언론도 하찮은 언론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비꼬듯이 앰뷸런스가 웬 말이냐면서 부상당하면 제대로 된 이 소위 앰뷸런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창피해서 타겠냐면서 이런 글들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혐오, 테슬라 헤이트라 그랬죠. 테슬라 혐오를요 감추지를 않습니다. 이 언론은요. 그런 공매도라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테슬라가 더 잘 나갔죠. 오히려 그렇게 택가들이나 공매도들이 돈을 다 잃고 결국 그 거지처럼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해가지고는요 결코 여러분 이 소위 손에 남을 수 있는 건요 피밖에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택가들 저는 한편 불쌍해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런 것들 또 나오죠. 계속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러분. 사이버 트럭 나오고 세미 트럭 나오잖아요. 또 뭐 테크가들은 계속 공격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죠. 레거시 미디어들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언론들의 요즘 언론들은 기능들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스타링크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타링크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2, 3년 전에 제가 계속해서 스페이스X 다뤄드리면서 스타링크 이 확장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 스타링크의 인터넷 공급은요, 뭐 정말 이 국방부며 또 뭐 가난한 나라며 또 이 소위 교육이 필요한 어떤 곳이며 또 뭐 배, 비행기 뭐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패커랄지 산속이랄지 이제 이 스타링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현재 스타링크의 이 소위 말해서 구독해서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오스트레일리아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제가 하려했는데 2.5% of all homes in Australia now use Starlink라고 합니다. 와,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 호주의 2.5%의 인구가 2.5%의 사람들이 이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원래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터넷이 아직도 제대로 안 터지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 세계에. 오히려 인터넷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곳이 많은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쓰임새가 크죠. 호주만 놓고 보더라도요. 호주 모든 가정의 2.5%가 스타링크를 쓰고 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게 모든 인구의 2.5%다. 이제 시작했고 이제 지금 현재 스타링크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이 소위 인터넷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의 통신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인터넷 공급자들이 미국에도 많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2.5%의 호주의 모든 인구의 2.5%를 이 소위 차지하고 있다.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요, 한 나라에 또 지금 이 2%, 3%, 4%, 5%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10% 이런 식으로 이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링크가 이 각 나라에 특히 인터넷이 제대로 안 들어간 지역들의 사실 인터넷 공급을 보게 되면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링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올해 아마 말에 또 보고가 나올 텐데 아마 굉장한 이제 캐시플로가 나올 겁니다. 이미 작년에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올해는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스페이스X 투자 얘기도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페이스X가 이제 투자 기회가 주어지면요, 여러분도 무조건 반드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우주 산업의 가장 핵심 기업인 1등 기업이죠. 뭐 사실 가장 1등 기업인 스페이스X가 다 장악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마 뭐 과거의 초창기에 뭐 보잉사,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독점하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처럼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꽃을 다 피워가고 있어요. 스페이스X, 자율주행 뭐 다 각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세운 회사들이 아주 독보적인 회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테슬라에게도 안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 이쯤 하겠습니다. LA 정경스TV였습니다.